예, 토크합니다 시간입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예. 일이 또 많았습니다. 윤수아 의원하고는 어떻게 좀 친분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같이 의정 활동을 하진 않아서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의정 활동을 굉장히 좀 유머 있게 하시는 분 중에 하나로 이렇게 눈여겨 보여지고요. 네. 특히 이제 그분이 목포 출신일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지원 예. 전 대표가 있는 그 고향에서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 무슨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박지원 대표가 정치권을 향해서 뱉는 말씀이나 네. 그런 것이 좀 비교가 되는 윤수아 의원도 이제 좀 굉장히 말씀을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하는 그런 분으로 예.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세월호 문제와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남다르게 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는 그렇게 정도로 보고요. 방송에서도 몇 번 같이 진행을 그러셨군요. 했었습니다. 네. 직접적으로는 뭐 관련 같이 뭐 업무를 보거나 그러시진 않았지만은 이번 소포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죽은새 소포 사건이라고 하면은 좀 너무 좀 섬찟하기도 해서 부총장님께서도 상당히 좀 놀라셨겠습니다. 그렇죠. 정치인에게 그렇게 좀 혐오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려스러운 거고요. 네. 이번 일이 어쨌든 좀 제대로 조사가 되고 수사가 돼서 네.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정치인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거고요. 비판과 또는 칭찬이 있을 수 있는데 말로 하셔야지. 그다음에 이제 뭐 입장을 내는 것은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의견을 네.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조금 구악스러운 방식이죠. 네.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정치인들을 이렇게 협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온당하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의원실에서 고발 조치를 할 예정으로 언론 보도상 확인이 됐는데요. 네. 고발을 하셔서 진실을 좀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 테러로 포함이 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고발을 하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어떤 혐의가 또 적용이 되게 되는데, 보낸 분들 같은 경우에 태극기 자결단 주소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소인이 찍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CCTV로도 확인되지 않을까요? CCTV도 확인이 또 되고 해서 추적이 가능한 걸로 판단들이 됩니다. 정의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얘기하고 좀 관계가 좀 어색해졌죠? 이거 어떻게 지금 해결이 될까요? 일단은 계속적인 여야 3당 간의 협의가 있었고요. 패스트트랙에 대한 이제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안 등 민생 현안과 직결된 법안 처리도 신속히 처리해야 되는 네. 상황에서 이제 심상정 위원장의 거취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결론으로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운 점은 맞습니다.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로 만났고 의견을 전달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합의 과정에서 정의당에서 몰랐다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마당이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야 3당이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도리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 또한 정의당은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3당 대표들이 삼당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개특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야 된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이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나갈 건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의총에서 정개특위 위원장과 사개특위 위원장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은 못 내고 다음 주에 지도부에게 일임하는 걸로 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 자유한국당의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이지 않습니까? 예. 예결특위 위원장이 선출되고 추경안을 어떻게
논의에 나갈 거냐 이런 문제도 추이를 좀 보면서 네. 다음 주에 정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 반발이 있다 손 치더라도 정의당이 이해 못할 상황은 또 아니지 않겠느냐. 아하. 그래서 또 심상정 의원은 당의 경선, 당 대표 경선에 또 출마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다 포함하면 여야가 상생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결론을 매듭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좀 봐야 되겠군요.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뉴스 분석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저는 이제 화답이라든지 어떤 공존에 대한 입장, 국회 정상화에 대한 강조, 뭐 비록 비판의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주 전혀 다른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원고를 이제 보통 쓰겠죠. 미리 준비를 쭉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당의 원내대표의 그런 교섭단체 연설문의 내용이 나오고 난 뒤에 이제 야당의 교섭단체 연설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일부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라는 제안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는데 전혀 그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예. 이전에 본인들이 준비한 그냥 그 원고 그대로 읽은 거 아닌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상시 국회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신사협정을 좀 맺자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좀 화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야 공이 그 남북 관계를 좀 보다 더 큰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네. 국회 차원에서 방북단을 좀 구성하자라는 제안에 대해서도 좀 답을 줘야 되는데 예.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로 답을 했는데 그거는 이미 4.27 판문점 선언뿐 아니라 9.19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 대표가 그 얘기를 한 것은 좀 시대에 좀 떨어진 얘기이고 지금 현재 국면에서 맞지 않은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지난해 얘기해도 되는 얘기 이미 지난해 합의가 된 내용을 지금 야당 대표가 한다는 얘기는 좀 생뚱맞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 84일 만에 국회에 복귀한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송구하다는 말로 이렇게 갈무리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야당이 정말 그 국회를 공전시키고 패스트트랙이라는 국회법에 존재하는 예.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부정적인 반응, 그다음에 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그리고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말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당이 아직도 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 중에 송구하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이게 예전에도 한번 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입장 발표를 하면서 아마 송구하다라는 얘기 실시간 검색에서도 올라갔고요. 저희가 이제 사전에서 봤는데 이것이 정확한 표현은 송구하다, 두려워서 마음이 거북스럽다. 예를 들면 이제 못난 자식을 둔 것이 여러 어른들에게 못내 송구하옵니다. 제3자일 때 쓰는 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제3자가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예. 표현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 송구스럽습니다. 아유, 우리 말씀한 제 자식이 좀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제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면구합니다. 라는 거죠. 직접 면구합니다. 예.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 송구하다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패스트트랙이 신독재다 내지는 뭐 폭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무슨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진화법을 통해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거고 한치도 물러섬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도 그 내용 전문을 보면서 이건 다른 계기에 독자적으로 나온 그런 연설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동떨어져 있고 정부에 대한 비판만 좀 집중이 돼 있어서 상당히 좀 거북스러웠습니다. 예.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미안하다, 죄송하다로 분명하게 순화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나 대표는 이 정부가 언론을 압박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접수해가고 있다. 걸림돌은 용납하지 않고 수청한다는 얘기죠. 사회 전체를 청와대 앞에 무릎 꿇리라고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신독재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독재인데 예를 들면 독재인데 만약에 그렇다 손 치고 근데 이제 오늘 여론조사 결과 52.1%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에 화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42%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조금 떨어져서 2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격차 점점 벌어지고 있죠.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자유한국당의 현재 인식에 기초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대로라면 국민들이 독재를 선호한다는 얘기밖에 그렇죠. 더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 공영방송을 접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접수할 의사도 없고 그렇다면 언론에 대한 지수, 그러니까 자유의 지수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국제적 평가는 또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동의하고 박수 보내지 않습니다. 네. 2016년도 저희 대한민국은 최순실, 박근혜 정권의 국정 운영과 국정농단의 실태를 그야말로 한눈으로 고스란히 본 그 국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교섭단체 연설을 할 때는 적어도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교섭단체 내용을 보면 자신들이 한 실정에 대해서 반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어서 그 이전 10년 차 정부에서 벌어졌던 많은 실정과 실패를 다시 이렇게 그 제자리로 놓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대법관에 의한 소위 사법 적폐는 이미 그래서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동원한 댓글 공작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 많은 그 소위 재벌들이 이 국정농단과 손을 잡아서 불법행위를 한 것이 또 사법적으로 지금 재판이 또 진행되는 거고, 특히나 경찰도 있죠. 네, 경찰도 있고요, 기무사도 있고. 네. 4대강으로 인한 그 이제 22조 원을 그 국고 손실을 받고요. 보호를 철거하고 있으면서 강을 또 살리는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그 이제 바로잡는 노력,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전혀 이제 감안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제가 볼 때는 좀 동떨어져 있는 인식에 기초한 연설이다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인식을 갖고 그러니까 정당을 운영하고 내년 총선을 대비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결과가 그렇게 쓱 좋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에게. 그다음 추경을 뭐 총선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2015년도에 11.8조 원을 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당시에 국채 발행도 많이 했고요. 지금보다 훨씬 4배가량 더 많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추경을 편성했는데요. 그때 저희는 총선용이다라고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IMF에서 적게 지출하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로 해서 추경 편성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 또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 공교육이 위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자사고를 늘려놓고 무책임한 그 사교육 팽창으로 인해서 고교 서열화 때문에 사교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 과정인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교육을 본인들이 정상화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좀 포퓰리즘의 전형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대북 관련해서도 그렇고 일본과의 관련해서 정책에 대해서는 뭐 물론 딱 한마디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지금 봉쇄에 대해서는 당장 중단하라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한 건데, 결국 그것이 왜 기인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 진단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외교의 실패인 것이냐 얘기하는데요. 이런 점에 볼 때는 진단이 틀리기 때문에 해법 역시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얘기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일, 외교, 안보
전 분야에 걸쳐서 제대로 본질을 깨뜨려 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신문에 일부 신문의 제목 뽑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들을 위한 정치도 아닌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정의로움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연설이었다라고 판단하고요. 가짜 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뭐 이거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할 때에 그 원고 당대표가 봅니까? 협의를 합니까? 이런 내용을 하겠다. 대략 뭐 아웃라인 아웃라인 정도고요. 그건 별로 관여 안 합니다.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본의 그 무역 보복 수출 규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이 박근혜 정부 때에 있었죠. 그 강제징용과 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그 협의. 아베가 어젠가 오늘인가마 그 시인을 했습니다. 그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멘트를 했던데 본인들은 이건 경제보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당위성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협의 내용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일본도 인정을 하는데 한국 당은 왜 이걸 가릴까요? 어쨌든 본인들은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네. 결국은 그것은 그 사법부의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악용했던 점을 시인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이 정부의 실정인 것처럼 잘못된 외교 관계에 의해서 비롯된 것인 양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문제 역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중인 사안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들도 굉장히 불쾌하지만 뭐 일본 친일적이다라는 지적, 그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에서 그 이제 좀 안 좋게 표현한 문제에 대해서 발끈하는 이유가 바로 네.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희 국민들은 그 문제만큼은 자유한국당을 뺀 다수의 국민들은 일본 정부의 지금 현재 이러한 그 무도한 제2의 경제 봉쇄 정책에 네.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불매 운동까지도 포함해서 전개하자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거고 예.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어제 오늘 보다 좀 강경하게 이 일본의 봉쇄 정책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겠다라는 입장으로 조금 이제 변화됐다. 그러니까 조용한 대응에서 조금 더 강도 있게 일본에 잘못하고 있는 것에 뭐 WTO 제소뿐만 아니라 네.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7월달에 있는 일본 내부의 선거 때문에 지금 아베 정권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전 세계 국민들도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거다. 일본의 이런 나쁜 경제 봉쇄가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로는 국내적으로 볼 때는 국내 부품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본격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네. 점에서는 어찌 보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비롯된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또 다른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아베에게 감사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일본 기업도 한국 기업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일본 기업에도 막대한 피해가 간다라는 그렇습니다. 점이 지금 뭐 주식의 변화로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네. 좀 객관화시켜서 이 문제는 보게 되면 조정 시기가 좀 올 거다. 네. 조만간 그렇게 봅니다. 네. 일본 내 4대 언론사에서도 계속 그 아베의 이 수출 봉쇄 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사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내부에서도 상당히 좀 국민들도 비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선거용이다. 국내 자국의 선거용이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그 분석 같습니다. 네. 일본도 그렇고 아베도 그렇고 지금 한국당도 그렇고 이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전제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면서 논리를 전개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상한 논리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씨 그리고 이순자 씨도 그 예전 5.18 민주화 운동을 비판했던 그것 비판이 또 제기가 되니까 이것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다.
이상한 소리를 또 하는 네. 그런 상황도 좀 있었고 그래서 악의가 잘 맞지 않는다 해서 그때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외투쟁은 적고 들어왔습니다. 결국 이거 투쟁의 장소를 국회 내로 옮긴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 일단은 그렇죠. 지금 국정감사 요구를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추경안이 총선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조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라고 네. 얘기하고 추경안은 재해만 뭐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나 어쨌든 뭐 논란을 바깥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어쨌든 장 내에서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합리적인 그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논의를 하는 것은 국론의 분열이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이 바깥에 있는 것보다는 국회 안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그 서로 약속을 지켜서 신사협정을 맺자. 그러니까 뭐 어느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국회가 안 열리는 것이 아니라 상시 국회를 하자라는 것하고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자는 것하고 신사협정을 맺어서 논의를 좀 하자, 예. 충복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그 발전적인 모습을 마지막 임기 1년 남아있는 20대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특히 그 엉덩이 춤 때문에 굉장히 한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도 궁지에 물렸던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왜 여당이 좀 놔두면 되는데 왜 여당이 손을 잡아주는 바람에 나경원을 살려줬냐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제 정개특위에서 제대로 논의 안 한 안을 또 상정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현실적인 것 때문에 여야는 협상하고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현재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현실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의기양양하고 무능과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다. 특히 이채기 의원의 경찰로부터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 네. 또 그걸 해명하는 과정, 당이 온전하게 그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것들이 바로 오늘날의 자유한국당의 현주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다 돼서 필요한 내용은 뭐 여기까지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면은 특히 이제 토크합니다 시간 부총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다 보면은 자유한국당 측에서 또는 지지자분들이 상당히 좀 격분하세요. 아, 그래요? 예, 저희는 그냥 보이는 대로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반론을 하고 싶으신 자유한국당 측 관계자나 또는 의원님 계시면은 언제든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토론의 장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물론 나오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